나는 솔로 빼고 다 받았는데 방송이 아니라 미방근이 이게 제가 얼빠처럼 나오던데 되게 인상적이었던 이유가 있어. 저 사람 뭐지? 저는 여기서 좀 꽂혔어요. 오늘 박차가 들어온 거야. 꽝하고 이게 나만 신경 쓸 일인가? 깜찍하게 매기로 부활을 신나하게 저한테 엄청 반갑게 펑커. 아니 우리 독수를 왜 울어? 안녕하세요 독수님들 여름 매니저 김박스입니다. 28번 김다은이에요. 지난 몇 달 동안 저를 TV에서 보신 교수님들이 저한테 많은 연락을 주셨어요. 엠넷의 커플 팰리스라는 대규모 연애 프로그램,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연애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었는데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색다른 도전이었고 인기 투표에서 1위도 했고요. 그만큼 사랑도 받고 또 그만큼 욕도 먹고 아무래도 방송이다 보니까 제가 전화보자 하는 것들이 다 전해질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비하인드 컨텐츠를 찍으면 재밌겠다 싶더라고요. 못다 하냐? 와 질문들이 진짜 많아요. 끝도 없습니다. 다 얘기해드리고 싶은데 출연 이유 제가 우선 연애 프로그램 제안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아시는 솔땡땡, 핫땡땡, 환땡땡 나는 솔로 빼고 다 받았는데 구체적인 이유가 있는데 지금 질문이 너무 많아서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이건 콘텐츠로 따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말이 좀 많더라고요. 저한테 DM도 많이 오셨는데 시청자 입장에서 최종 선택하기까지 다은님의 마음은 전혀 알 수 없어서 답답했어요. 그 부분 알려주세요. 저도 답답했어요. 저도 답답했어. 근데 이게 진짜 엄청 리얼이에요. 그래서 사실 초반에 이렇게 버즈로드까지 가게 되는 완전 결혼 프로그램이라고 생각 못했고 트레인 있잖아요. 또 저는 현장에서 확실하게 알았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친구들이 1, 2화 때 왜 이렇게 조용하냐고 너는 그래도 방송을 나갔으면 말을 좀 해야 뭐 화면에 잡히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1, 2라운드 때 그냥 이렇게 막 웃고만 있고 막 박수만 치고 이렇게 리액션만 거의 하거든요. 그 분위기가 너무 적응이 안 돼가지고 조건 이런 것들이 되게 리얼하게 나오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걸 내가 뭐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 사실 말을 아끼게 되더라고요. 열심히 리액션이랑 이런 것만 하고 말을 안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원래 제가 1, 2화 때 분량이 아예 없었어야 되는데 3라운드 때 그 인기 투표에서 1위를 한 거죠. 영상 제작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3화에 그렇게 좀 비중 있게 나오게 되면 앞부분에서 계속 얼굴을 좀 비춰줘야 되니까 제가 되게 하얗고 동그란 얼굴로 앞부분에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실없는 얼굴로 계속 나오다가 나와서 저의 소개를 한 거죠. 사실 독수님들 아시잖아요. 제가 강연을 100번 이상 했습니다. 말하거나 질의응답하는 거, 즉석에서 하는 거 저는 사실 하나도까지는 아니지만 많이 떨리진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트레인에 나가서 뭐 시키는 거 하라고 했던 것들 열심히 이제 자기소개도 하고 뭐 하트 뿅도 뭐 화살막 뿅도 이런 것도 막 쏘고 막 이렇게 한 다음에 얘기를 막 열심히 또 잘했죠. 방송엔 다는 안 나오는데 질문들이 진짜 되게 재밌는 질문들도 많았고 그렇게 말하는 거에 집중해서 막 얘기를 하다가 딱 봤는데 막 파란 불빛이 막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전까지 뭔가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가 이분들이 다 나를 선택을 한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부터 갑자기 제가 약간 긴장이 되면서 머리가 하얘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저를 선택하신 분들을 메일을 돌면서 보고 어떤 분과 데이트를 할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선택을 할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감사하게도 멘붕이 온 거죠. 그래서 어떡하지? 누구랑 나가야 하지 하고 있는데 저를 그 전 라운드에서 제가 픽을 해가지고 데이트를 한 20번 친구가 있어요. 이런 질문들이 그냥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1라운드 때 그 친구를 뽑아서 대화를 했었는데 그 대화를 할 때 뭔가 특별히 나쁘다고 느끼지 않았었어요. 대화가 되게 중요하고 알아간 시간들이 좀 중요한 사람이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그 많은 남자분들 중에서 저랑 대화를 해본 사람은 그 친구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36번 변호사님이 되게 어필을 하시면서 저 책 읽는 거 좋아해요 뭐 이런 말씀을 주시기 시작하니까 그분을 스타트로 남자분들이 다 갑자기 어필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20번 친구가 갑자기 막 싹싹 비는 제스처를 하는데 아니 거기서 어떻게 그 친구를 막 이러는데 어떻게 그냥 또 가. 그 제스처가 너무 세기도 했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또 이 친구를 한 번 더 선택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첫인상 느낌인데 외모를 보면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찍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한테는. 이게 제가 사람을 알아가는 진득하고 좀 천천히 가는 그 방식하고는 너무 좀 상충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조금 그런 스타일이긴 해요. 한 번 꽂히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리지 신중한 편이지 한 번 꽂히면 직진이고 저는 제가 인기가 많고 적고 뭐 이런 거를 떠나서 저는 좀 의리를 지키는 게 원래 그냥 성격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친구를 한 번 더 선택하는 데에 대해서 아쉬움은 없어졌어요. 오히려 막 여출분들이 저한테 왜 그러냐고 아니 그렇게 남자들이 많이 뽑았으면은 나는 막 이 사람 저 사람 데이트 하겠다 막 이렇게 얘기해주는 여출분들도 막 있었거든요. 제가 오히려 여출들이랑 되게 찐친돼가지고 같이 막 여고생들 수다 떠는 것처럼 막 그렇게 얘기를 해줬었는데 어쨌든 저는 후회하지 않고 그 친구랑 같이 다음 라운드에 또 가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또 이게 2번이나 이 친구랑 대화를 하니까 사실상 50명의 남자분들 중에 저랑 대화를 가장 길게 한 친구가 된 거예요. 이렇게까지 결혼한 프로그램인지는 몰랐지만 어쨌든 진짜 이렇게 결혼 상대를 찾아가는 프로그램이구나 라면서 이제 열심히 뭐 하라는 거 하고
먹으라는 거 먹고 막 이렇게 하면서 3라운드가 됐어요. 네, 쇼츠로도 엄청 돌아다니더라고요. 결정사 커플 매니저님들이 저한테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분들의 카드를 이렇게 쫙 펼쳐놓으면서 저한테 이런 남자분이 다은님이랑 되게 잘 맞는 분인 것 같아요. 막 이런 것들을 추천을 막 해주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대부분 기업 대표이시거나 아니면 전문직이시거나, 그리고 저한테 이제 3라운드는 지금까지 계속 한 분과 대화를 하셨으니까 다른 분들과 더 많이 대화를 해봐라. 연애도 사실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결혼은 더 신중해야 되니까 더 다양하게 만나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볼게요. 이러고 하라는 것도 열심히 하잖아요. 이제 열심히 했죠. 빈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정해진 시간 동안 한 사람이랑 대화를 할 수도 있고 여러 명이랑 대화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쨌든 간에 이 커플 매니저님의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분들과 대화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감사하게도 저한테 초대장 같은 걸 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그분들과 최대한 다 대화를 하려고 해서 방송에는 안 나왔지만 제가 많은 분들과 좀 대화를 했었거든요. 근데 괜찮은 분들 뽑아서 출연을 시키셨으니까 너무 다들 이렇게 좋은데 뭔가 딱 마음을 탁 꽂히는 분들이 없었어요. 근데 29번님이랑 대화를 하게 된 거죠. 제가 그분이 되게 인상적이었던 이유가 있어요. 되게 제가 얼빠처럼 나오던데 물론 29번님이 멋있으시기는 하지만 사실 오히려 외적인 것만 봤던 트레인에서는 제가 그분을 선택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대화를 할 때 뭐가 있었냐면은 다른 분들한테 제가 대화를 또 이끌어가고 이렇게 티키타카를 해야 되니까 그냥 제일 편하게 할 수 있었던 말이 저를 왜 뽑으셨어요? 뭐 이런 말이잖아요. 저를 왜 뽑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예뻐서요, 너무 제 스타일이셔서요, 이상형이셔서요, 직업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조금 외적인 부분들이 많았는데 29번님은 물론 막 저한테 왜 이렇게 예쁘세요? 두근거려요 막 이렇게 이제 하시면서도 제가 저를 이제 왜 뽑아주셨냐라는 질문에 뭐라고 답을 주셨냐면, 그 트레인에서 불이 꺼져 있는데도 그 카메라가 반응을 비치지 않는데도 옆에 있는 분들이 막 뭐 얘기하실 때 반응을 하고 리액션을 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웃기도 하고 막 이렇게 좀 호응을 옆에서 해줬거든요. 리액션을 막 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 뭐지? 저 사람 괜찮다 이런 생각을 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여기서 좀 꽂혔어요. 29번님이 되게 모델같이 좀 생기셨다 보니까 약간의 선입견이 있었거든요. 옷도 멋있게 입으시고 막 반지도 끼시고 막 이래가지고 약간 외모만 보면 조금 날라리? 뭐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사람이 너무 진중하게 딱 얘기를 하고 그런 포인트를 볼 줄 아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게 되게 호감인 거예요. 그건 되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기도 하거든요, 사람에 대해서. 근데 그런 부분을 똑같이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사실 그 불이 꺼져 있을 때 저를 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 사람 괜찮다라는 좀 호감이 생긴 거죠. 근데 제가 그 29번님이랑 사실상 대화한 게 10분? 15분? 되게 짧았어요, 시간이. 근데 그래서 뭔가 이 사람 괜찮다 호감이 가는 마음은 있는데 사실 이전에 제가 선택했던 20번님보다는 그 시간의 양이 너무 적었어요, 저한테. 다 알 수 없는 느낌이었는데 저희가 이 어떤 단계로 가는지 모르는 채로 진행을 했거든요, 계속. 갑자기 선택을 또 하라는 거예요. 순간의 어떤 호감보다는 그런 좀 진득한 뭔가 대화? 이런 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20번님을 쓰고 이지망을 이제 29번님을 쓴 거죠. 근데 웬걸? 매칭이 안 되면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29번님과도 뭐 다음 라운드나 뭔가 다음 단계에서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약간 제가 띵 하면서 내 마음이 이렇구나. 진짜 찐으로 호감을 느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잃고 나서 알게 된 거지. 꽂히면 직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작가님한테 가서 제가 진짜 원래 그런 성격 아닌데 작가님 회사 부활 이런 거 없냐고. 다음 라운드 때 못 봐요 그러면? 아니 그러면 그냥 이렇게 뭐 가는 거예요? 작가님이 절대 그런 거 없다고. no. 딱 이렇게 얘기하셔서. 근데 이게 진짜 이름도 나이도 아무것도 모르니까 뭐 검색을 할 수도 연락을 할 수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냥 저는 그래 이것도 그냥 인연이고 운명이다. 안 된 것도 그 사람과 나는 인연이 아닌가 보다라고 되게 막 마음을 힘들게 진짜 정리를 다 하고 나는 이 팰리스 위크에 들어가서 20번님과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1, 2라운드 때 어쨌든 간에 절대적인 시간 자체는 짧기 때문에 내가 이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잘 알아봐야지 라는 마음으로 이제 입소를 했어요. 근데 여기가 어디냐, 엠넷이잖아요. 엠넷이어가지고 내가 간과한 거지, 엠넷인 거를. 아주 깜찍하게 매기로 부활을 시켜버린 거야, 나 심란하게. 그리고 딱 갑자기 방송에 나오는 거예요. 매기분들 입장하세요. 진짜 그때 너무 심란하더라고. 너무 심란했어. 표를 제일 많이 받았던 세 분이 이제 매기로 들어오셨는데 다들 이제 막 이렇게 여자 라운지 와서 인사를 막 하고 가. 언니들이 저한테 20분 들어왔네, 빨리 와서 빨리 너 가서 빨리 안착해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못 그러겠더라고요. 너무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분의 마음이 어떤지 사실은 모르니까. 다른 분들을 만나러 왔을 수도 있고 뭐 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도 만나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괜히 나대지 말자, 괜히 이분의 혼삭기를 막지 말자. 멀찍이 이제 뒤에서 이렇게 숨어 있었죠. 근데 그분이
누굴 찾아. 그러면서 어디 계세요? 이러고 간 거야. 아는 언니들은 다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한 거지. 그러고 갑자기 커플존 솔로존을 갈지를 고르래. 아니 여러분, 뭐 어떻게 해요 여기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또 커플존을 갑니까? 아 근데 저는 사실 29번님이 아니었더라도 저는 싱글존에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녀가 한 방에 들어가서 뭘 한대. 저는 굉장히 자유분방한 사람이지만 조금은 유교거리거든요. 구체적으로 뭐 우리가 일정표가 나와 있는 게 아니니까 불안한 거예요. 뭘 시킬지 모르겠는 거야. 그리고 막 뭐 결혼 준비를 한다 정도까지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더 불안한 거지. 웬 갑자기 결혼 준비? 뭐 웨딩 막 콜 가고 막 진짜 본격적으로 한대. 저는 29번님이 아니었더라도 싱글존에 있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진짜 커플존을 바로 선택하신 분들이 저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진짜. 근데 이거는 진짜 성향 차이니까 뭐가 낫다고는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결혼을 한 달 만에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10년 동안 만나서 결혼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러니까 전 약간 후자인 성격 같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제 싱글존을 선택을 했던 거죠. 그리고 사실 또 저한테 되게 중요했던 게 저는 제가 스스로 진심이 아니면 이게 거짓말인 거를 알면은 행동이 안 나와요. 거짓에 뭔가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지금 29번님한테 약간 이렇게 마음이 좀 기울고 있는데 20번님이랑 결혼 준비를 하는 게 맞나? 절대 아니지. 싱글존을 선택을 했던 거죠. 정말 완벽한 통제 안에서 이루어져요. 마치 사회 실험처럼. 왜냐면 이게 다른 연애 프로그램들은 그렇게 룰들이 그렇게 빡세게 많지 않잖아요. 근데 이 커플 팰리스는 룰도 되게 많고 미션들이 막 있고 선택을 막 계속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통제된 상황에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뭐 저의 이런 생각을 20번한테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없었어요. 아예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엇갈리는 상황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지. 제가 되게 막 약간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두리번두리번 하는 장면이 있어요. 전 그게 내 짝이 커플존으로 올라갔는지 이제 안 올라갔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친구가 안 나오는 거야. 막 얘는 커플존에 간 거지. 그래갖고 제가 진짜 마음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때 29번님이 오신 거지. 저한테 엄청 반갑게 인사를 막 하시는 거예요. 이제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어. 이 29번님 갑자기 뭐 막 꺼내시는 거예요. 핸드크림을 꺼내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진짜 너무 놀랐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 엉트루드라는 브랜드의 핸드크림인데 이거를 예전에 제가 이제 뷰티 유튜버다 보니까 브랜드들에서 되게 선물들을 많이 보내주시거든요. 그래서 엉트루드도 처음에는 제가 이제 그렇게 선물로 받아서 사용을 해봤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스토리에 자발적으로 올렸었고 그거를 거기 대표님이 보셔서 대표님이 저한테 연락이 오셔가지고 가까워져서 저 10주년 행사할 때도 우리 오는 구독자님들한테 막 협찬 선물도 막 주시고 인연이 된 브랜드가 있어요. 근데 이 브랜드가 예를 들어서 록시땅, 이소 뭐 이런 브랜드처럼 역사가 긴 브랜드가 아니라서 아는 사람이 딱 아는 그런 브랜드인데 그 브랜드의 핸드크림을 선물로 가져온 것도 저는 깜짝 놀랐는데 제가 쓰는 제일 좋아하는 쿰바플러스 향을 선물로 가져온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 근데 하필 제가 그날 핸드크림을 챙겨왔어야 되는데 못 챙겨와서 손 건조해가지고 핸드크림 빌리고 있었거든요. 뭐 인연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근데 그리고 또 막 장갑 같은 것도 주시는데 사람이 너무 섬세하고 참 고맙다, 괜찮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었지. 근데 이제 그러다가 커플존에 있는 사람들이 한 명씩 내려오네? 어떡하지? 미안해서 어떡하지? 이제 막 이러고 있었어. 다들 솔직히 서운하잖아요. 그래도 뭐 어쨌든 어른이고 사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다들 그냥 이렇게 막 웃으면서 각자의 또 짝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나누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그 20번 친구가 문을 박차고 들어온 거야. 꽝 하고. 근데 진짜 저는 속상할 거를 알기는 알았는데 약간 좀 많이 놀랐어요. 많이 놀랐고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26번에 잠색이라는 이제 그분이 또 막 다은님이랑 가서 대화해 이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를 데리고 제 옆에다 다 앉힌 거야. 그래서 되게 고마웠어.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이 친구랑 대화를 하는데 이런 상황을 얘기할 기회가 초반에 없었잖아요. 그런 통제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방송에 나온 것보다 조금 더 길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 내가 이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나는 싱글존에 가지 않았다. 그리고 진짜 미안하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 와서는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랑 다양하게 이야기를 해보자. 언제 이런 사람들도 만나보냐.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가 결혼도 나왔는데 더 다양한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대화해보는 기회는 가질 수 있다. 그때도 이 친구가 또 막 끄덕끄덕하면서 누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게 잘 풀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또 제가 T여가지고 상황적으로는 그냥 왜 그랬는지는 이해가 가. 약간 인성은 내가 아직 다 알 수 없는 시간이긴 하지만 뭐 어떤 말들을 했을 때 또 그거를 만약에 안 받아들였거나 아니면 뭔가 딱 이렇게 했으면은 저도 이제 얘는 진짜 아니다라고 했을 텐데 또 제 앞에서 그렇게 착하게 잘 얘기하고 또 알아듣고 또 서로 뭔가 이해하는 부분들이 있었으니까 그때까지는 이 20번 친구랑 이제 맞춰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 근데 이게 난 조금 억울한 게 이 친구가 막 인터뷰에서 뭐 했던 얘기 막 그 트레이닝 뭐 리액션 하던 거 저는 하나도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냥 저는 저한테 보여줬던 그 모습대로 이 친구를 판단을 한 거지.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나중에 방송에서 보니까 일부러 막 제 앞에서 다른 여자분이랑 더 크게 대화하고 제 눈을 안 마주치고 막 피하고 막 이런 것들을 막 이제 한 게 나름의 질투 작전이었대. 그 인터뷰에서 보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저는 그걸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 너무 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렇게 자꾸 막 티를 내는 거야? 그냥 편하게 해. 어쨌든 간에 공동생활이니까. 저랑 20번님이 같이 올라온 걸 다들 아는데 막 너무 약간 저를 노골적으로 피하고 막 안 보고 막 이러니까 다들 약간 제 눈치를 막 보는 거예요. 다른 출연자분들이. 그래서 이제 여출분들이 다은이 뭐 싸웠어?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이게 조금씩 많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더라고. 핸드폰도 저희 아예 못하고 이게 낮인지 밤인지도 구분이 안 되는 상태에서 계속 시키는 것들을 이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일상에서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 받을 스트레스보다 훨씬 큰 거예요. 그래서 막 진짜 오랜만에 속이 얹히더라고. 이제 밥 시간이 됐어. 너무 이제 행복한 거지. 아니 근데 아까 뭐 이런 질문도 있던데 제일 커플 팰리스에서 제일 맛있었던 밥이 뭐냐. 근데 기억이 안 나요. 내가 뭘 먹었는지가 기억이 안 나. 저는 진짜 막 저 되게 먹을 거 좋아하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밥이다 샹샹 이러고 가는데 밥도 미션을 하래. 밥 먹으면서도 같이 밥을 먹고 싶은 짝지를 선택을 하래요. 난 너무 싫었어. 너무 싫었어. 그래서 진짜 제가 솔직히 제작진분들 너무 이제 고생을 하시면서 그걸 찍으니까 저는 정말 제작진분들한테 다 이렇게 막 맞춰드리려고 하고 되게 좀 열심히 했거든요. 난 처음으로 그때 그분들이 미웠어. 이거 어떡하지? 29번님한테 가서 밥을 먹으면 진짜 20번님 난리가 날 것 같은 거야. 가기 싫어가지고 민기적 근데 밥은 먹어야겠어. 나 진짜 여기서 밥 안 먹으면 죽겠어. 딱 갔는데 커플 팰리스도 정글이잖아요. 다들 이제 앉아있는 거지. 혼자 앉아있던 분들이 20번님, 29번님 그리고 대학원생분 50번님. 그때 그 식판 들고 이제 그걸 확인하는 제 표정이 제 개인적으로는 제일 웃겨요. 제 표정 중에. 왜냐면 진짜 짜증난 표정. 진짜 정말 짜증난 표정이었어.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밥은 진짜 인간적으로 편하게 먹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 밥은 편하게 먹자 해가지고 제가 50번님 자리에 이제 앉은 거예요. 중학교 대학원생이시거든요. 좀 제가 앞에 앉아도 뭐 불편하지 않으실까요? 뭐 체하지 않으실까요? 여쭤보니까 괜찮아요. 또 이렇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저는 그분과 정말 아무 그게 없었는데 앉아갖고 이제 밥을 먹게 된 거죠. 논문 얘기하고 아니 얼마나 그 상황이 여러분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었으면 논문 얘기가 즐겁냐고. 그게 당연히 방송에 안 나오지. 그냥 제가 이제 그분이랑 무슨 얘기 했는지 방송에 안 나왔는데 보통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면서 제가 또 이제 그 50번님한테 너무 감사했다 이렇게 얘기 드렸어요. 이제 여출분들이 언니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잘했어 다은아. 왜냐면 그 분위기에 그 압박감 20번님이 이제 막 그렇게 막 하는 걸 다들 봤으니까 고생했다. 그래 나도 그랬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러면서 결국엔 제가 체를 해가지고 약을 먹고 다들 막 하하호호 하면서 라운지에서 대화하고 막 핑크빛 하고 있는데 저만 이제 그 불 꺼진 여자 라운지에 혼자 들어가가지고 쭈그려 앉아서 그 약이 이제 들 때까지 기다리고 있던 거야. 그때 약간 좀 현타가 오더라고. 나 여기서 뭐 하고 있지? 다 싫어. 날 내보내줘.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근데 여자분들과 남자분들의 생각은 좀 다르더라고요. 여자 출연자분들은 제 진짜 뭐 성격이나 막 이런 제가 하는 생각이나 말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대화를 하니까 이제 저의 그 의도를 전혀 오해 없이 받아들였는데 남자 출연자분들은 저랑 대화를 할 일이 많이 없으니까 왜냐면 저는 진짜 제가 딱 관심 있는 분들 제가 픽했던 분들 아니면은 사실 저는 대화를 다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50명의 분들이랑 다 대화도 하고 막 친해지고 싶은데 어쨌든 간에 여기가 연애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조심스럽잖아요. 딱 그냥 깔끔하게 저는 딱 제가 관심 있는 분들하고만 계속 대화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제가 인기가 나왔던 여출이 갑자기 딴 사람이랑 밥을 먹으니까 꽁시렁 말이 나오기 시작한 거지? 근데 그러면서 나중에 알았는데 26번님 되게 유쾌하고 좀 편한 느낌이라서 되게 친밀감을 느꼈었는데 그분이 저를 인터뷰에서 대놓고 그냥만 여기야? 이렇게 말하셨더라고. 인터뷰에서 몰랐어요. 나는 근데 그분이 그런 것도 모르고 괜히 그 친밀감 느껴가지고 그분이 나 걱정해주니까 너무 고마워가지고 난 잡생다님 같은 분이랑 그냥 편하게 밥 먹고 싶었어요 이 얘기 했다가 저도 또 나중에 막 그러면서 남자 출연자 분들끼리 이제 많이 뭐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방송을 보니까 막 이러면서 막 한 거야. 나중에 방송 보니까 살벌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29번님이 오셔가지고 잘했어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밥 먹는 거 가지고 그런지 모르겠다. 좋은 선택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를 되게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너무 부담 갖지 말라고 자기는 괜찮다고 이제 다독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 사람은 진짜 사람이 괜찮다 라는 생각이 들었지. 제가 뭔가 빨리 선택을 하지 않으면 되게 나쁜 사람이 되는 것처럼 뭔가 그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는 느낌을 제가 받았었어요. 그리고 다음날이 된 거예요. 다음날이 됐는데 20번 친구가 제가 이제 그 전에 자기랑 같이 밥을 안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분이랑 가서 밥을 먹는 거야. 근데 이게 저는 똑같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마음이 생겨가지고 밥을 다른 사람과 먹겠다라고 결정을 하는 상황이 됐으면 그래도 뭐 눈이 마주치면 뭐 인사하고면 지나간다고 그냥 좀 자연스럽게 했을 것 같아. 근데 너무 막 일부러 눈도 안 맞추고 쌩 가버리고 또 이제 뒤에 앉아서 막 이제 또 크게 막 얘기를 막 이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짜증난다.
진짜 짜증난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러니까 저는 되게 자연스럽게 이제 29번님한테 조금씩 더 기울기 시작한 거죠. 오히려 그런 것들을 토대로. 그날까지는 20번님이 계속 자꾸 막 그런 상황들을 이제 만드니까 너무 스트레스가 받아서 며칠 더 있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지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그 친구랑 대화를 하게 됐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편하게 하자. 저를 막 그렇게 피하고 나를 막 그렇게 벽을 치고 막 이런 걸 티내지 말고 자연스럽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되게 좀 잘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저한테 거기서 제가 좀 신경이 쓰였나 보네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거기서 당연히 신경이 쓰이지 그렇게 하는데 당연히 신경 쓰이지 나만 신경 쓴 거냐? 저한테는 그냥 그게 너무 당연한 얘기였어요. 이게 나만 신경 쓸 일인가? 왜냐면 그때까지는 뭔가 서로 어쨌든 짝이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뭐 다른 사람들을 서로 알아가고 있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같이 올라와서 같이 계속 얘기를 했으니까 뭔가 이제 그때까지는 완전히 잘라진 느낌이 아니었어. 그래서 저는 계속 약간 20번과 대화를 하고 뭔가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했던 왜냐면 저랑 그 친구의 시간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예의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제 이 친구의 마음에서 어떤지 확인하는 게 필요했고 만약에 서로가 정리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좀 명확하게 그 정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뭔가 오히려 연애였으면 좀 쉬웠을 것 같은데 그 결혼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엄청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얘가 이렇게 나를 짜증나게 하고 화나게 하고 뭐 이런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그냥 단칼에 잘라내버리는 게 안 됐던 거지. 왜냐면 이건 연애가 아니라 결혼이니까. 근데 나 왜 또 그래 커플에서 이렇게 사람을 몰입을 시킨다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하루 만에 일어난 일이랍니다. 모든 문제가 제3자들의 등살에 생기기도 해요. 술자리를 가졌는데 방송이 안 나온 미방분이 저희가 야외 데이트가 있었어요. 근데 어쩌려고 저러냐. 36번님한테 호감이 기싸움 같은 거 있으셨나요? 긴 에피소드긴 많은 질문 역시 펑커 아니 우리 독수를 왜 울어 의심들이 전부 한꺼번에 확신을